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시대가 보인다고 했지요. 때문에 신경 써서 옷을 갖춰 입는 결혼식장 풍경은 옷차림으로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일 것입니다. 요즘 신부들이 선택하는 홀레복은 웨딩드레스. 신랑들도 턱시도 차림이 대세입니다. 결혼식장에 한복을 차려입고 오는 하객들도 드물어졌고 아직까지 한복을 차려입는 이들은 양가의 어머니들 뿐인 듯 싶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한복이 아직껏 남아있으니 한복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 자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좋은 생각 하시면서 촬영할게요. 부케 좀 올리시고. 자, 촬영 들어가니까 변화된 시대, 달라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옷 한복은 얼만큼 가깝고 또 얼만큼 먼 옷일까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맨몸으로 옵니다. 옷을 입기 전엔 사실 어느 나라 아이인지 어느 민족의 아이인지도 알 길이 없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시작을 의미하는데 신기한 것은 요즘 아이들도 세상에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이 베넷저고리라는 사실입니다. 제왕절개니 인공수정이니 아이 낳는 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생애 첫 옷으로 베넷저고리를 입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했듯이. 이제 한 3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지요. 3개월 전서부터 이제 퍼닥지하고 귀조구하고 저고리하고 없고 그럴 때라 좀 길게 해갖고 그 베넷저고리를 한 2살 될 때까지 입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새로 태어난 애들한테 첫 선물로 부모님들이 그거 제일 큰 선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평소에 간수하거든요. 큰애들한테 키운 거 지금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명주시를 매단 베넷저고리. 우리가 베넷저고리를 아직껏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 옷에 담긴 의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옷은 그냥 입히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담긴 우리의 문화였으니까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요. 탄생하는 순간에 입는 옷과 죽는 순간에 입는 옷이 바로 우리의 전통 옷, 한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넷 저고리라고 할 때 그 저고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옷의 옛 이름이 되겠고요. 또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라고 하는 것도 그 구성물을 보면 대부분 한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이 서구화되어 있고 또 이미 일상생활에서 양복이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된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삶의 몇몇 고비에서는 반드시 우리 옷을 찾아 입는 그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렀지만 잊혀지지 않는 우리 옷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옷 수의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삼배수의로 이름난 전남 보성군 복내면의 삼배마을. 이 마을 할머니들은 초여름부터 삼배 손질로 분주합니다. 노릿노릿한 삼배 색깔이 나도록 물에 헹구고 말리기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뭐 이런 셈이 뭐 있었어? 내가 이제 맨날 그물이고 그물 까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제간에서 또 삼사고 너무 삼삼아주고 또 돈 벌면 뭔 100원짜리 근육 떨어진 거 주면 그놈이 좋아서 옆구리다 차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 우리가 그때부터. 줄삼이로 줄삼이로 지방도 해. 지금도 나 사무는 놈도 있고 깨놓은 놈도 있고 막 그래요.
수의 만드는 일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한 집의 장수 노인들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수의를 미리 지어놓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옷을 통해서 죽음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흙과 더불어 잘 썩는 삼배는 수의로 그만이었는데 바싹 마르기 전에 이렇게 밟아주어야 옷 찢기가 수월합니다. 요걸 막 짜서 끊어놓으면 얼물뭉해요. 태가 없어요. 갖고 이거 끊어갖고 물에다 담가서 빨아갖고 이렇게 손질하고 발로 막 반질반질하고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매이고 탄탄하게 배이고 더 곱게 배이고 바느질 하기도 수월하고 옷에 입으면 옷도 태가 나고 그래요. 말아서 두드리고 다시 밟고 만들어진 옷을 사입는 데 익숙한 우리에겐 너무도 수고롭게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드리는 정성만큼 천히 즐겨져서 보송포는 수의나 상복으로도 옷을 자주 입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성포는 기층민들, 서민들이 오랫동안 옷을 입어야만 돼요. 옷이 적은 배가 그런 측면에서 저런 과정을 하면서 그 내구성을 굉장히 길게 해주는 거고 보관에도 그 손질을 함으로써 그 어떤 다른 약재를 넣지도 않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점이 안 순하거나. 티셔츠에 양복으로 살다가도 세상 떠날 때만큼은 그런 차림을 꺼립니다. 죽은 후에 입을 옷도 전통의 우리 옷. 윤달인 올해 이 집에는 수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무탈하다는 윤달에 부모 수의를 지어두려는 이들. 세상 어느 옷에 이토록 깊은 뜻이 숨어 있을까요? 바지, 뭐 단소고, 치마, 저고리, 적삼, 그리고 뭐 남바오라든지 벽에 턱바지 한 16가지, 17가지가 담아져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들은 우리 이 삼배를 해서 우리 옷을 해서 정성껏 해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지어서 입혀 보내드리는 게 이제 이해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과 장수를 비는 탄생의 옷 베넷 쪼고리. 무탈한 인생을 기원하는 색동 돌복. 드레스에 밀려났지만 패백이란 이름으로 아직껏 입는 홀레복. 죽음을 미리 대비하는 상복과 수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 옷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깊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살이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것은 바로 의, 옷문화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 사회적 규범과 경제력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옷문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옷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한복 패션쇼 준비가 한창인 해인사 안채.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가 모델들의 매무새를 다듬느라 바쁩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불교는 삼국시대에서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는 이제 신라시대 백제 그때 그거를 연상하면서 이제 이런 옷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삼국시대 옷이 아주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그 시대. 그래서 그 삼국시대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 해인사 사찰에서 너무 어울리는 옷이에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한복은 조선 후기의 옷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옷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고구려 시대의 옷은 우리 한복의 초기 형태, 용맹을 표현한 화려한 범무늬, 끝단에는 천을 덧대 멋도 내고 옷이 해지는 것까지 막았던 고구려 기마복입니다. 바로 이 시기의 옷이 한복의 기본 구조인 치마조고리의 원형이 생긴 시기. 2000년 우리 옷의 기원이었던 시기입니다.
반드시 둔부선 길이의 긴 저고리. 네. 그리고는 허리를 대로 묶어서 여몄다라는 거. 그러나 그거를 깊이 여미지 않고 앞중심에서 여며서 그 온대성 기후, 네, 그에 적응한 그런 복식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며 증거로 내건 안악 3호분 벽화. 하지만 저고리의 직선 베레가 중국의 둥근 베레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옷이 역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삼국시대를 지나 고려시대에 이르면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더 주체적인 우리 옷의 기본형이 정립됩니다. 긴 여밈으로 인해 허리띠의 형태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몽고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밈이 겨드랑 밑으로 가는 깊어지면서 허리띠,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신라 이럴 때 허리에서 묶던 것이 불가능해지잖아요. 아주 깊이 여며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옷고름이나 실단추로 여미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옷에서 의복의 장식미가 한층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복의 매력 포인트로 꼽는 옷구름의 초기 형태, 실단추 같은 변형이 이때 등장합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의 옷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여자 저고리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조선 초기까지는 저고리 품이 넉넉하고 기세의 폭도 넓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저고리 길이와 깃이 한층 더 얇고 짧아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저고리 단소화는 더욱 심해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금 이제 옷이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약간 실용성으로. 그러면서 품이 좁아지는 게 특색이고요. 그리고 저고리도 좀 좁아지고 작아집니다. 특히 여자 옷의 변화가 많이 와요. 전쟁을 거치면서 여자들의 저고리는 더 작고 짧아집니다. 19세기에 이르면 가슴조차 가리기 어려운 형태가 되어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까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1900년대 되면 가장 우리 역사상 여자 옷이 짧고 좁은 옷이 돼요. 그래서 등 길이가 한 18cm 내지 20cm. 그래서 옷을 여밀 수가 없게 돼요. 조선 후기 규장각 검서관 이덕무의 기록은 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예 젖을 드러내놓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구한말 부녀자들의 모습이죠. 양갓집 교수들이 또는 부인들이 가슴을 드러냈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후기에 이런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노동의 시간과 또 출산을 하는 연령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수유의 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는데요. 이때 가슴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옷들을 겹쳐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자체도 체온과 함께 상승하게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그런 상승한 온도에서 수유를 했을 경우에 아이가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자의 저고리에 일어난 변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활동적이지 못한 짧은 저고리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옷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제의 옷과 오늘의 옷을 돌아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식민지 전쟁과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옷차림의 변화가 왔죠. 우리도 2000년 역사의 우리 옷 대신 서양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맨날 입는다면은 내 바지 어딨어? 내 저고리 어딨어? 내 치마 어딨어? 이렇게 찾지 한복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는 말씀이죠. 옷이라고 그러면 지금 서양 옷만 떠오르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옷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기성복은 물론 맞춤 한복까지 겸하는 한국 최대의 한복 상가 서울 광장시장. 한때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이 북적대던 이곳. 광장시장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혼수품을 사러 오는 신랑 신부를 제외하곤 한복 찾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이 풍경이 우리 한복의 현주소는 아닐까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혼수를 하러 오면은 그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복을 맞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복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은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우리가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줄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됐다. 예, 그렇게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건이 남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장사를 예전에는 물건이 없어서 장사를 못 했는데 지금은 손님이 없어서 장사를 못 한다 할 정도. 깊고 오랜 역사와 의미를 지녔던 옷 문화는 사진과 그림 속에나 남아있는 풍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서양 옷의 수용은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을미의제 개혁이 그 정점으로 관복과 군복부터 서양 옷으로 바꾸지요. 옷이 개혁의 대상 1호였던 것입니다. 우리 옷은 우리 전통 한복이라고 한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서양 교육이라든지 서양 문물에 접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 전통 옷보다도 서양식 옷에 맞춰가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민간 백성들보다 관리직 사람들, 학생들을 종교인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하죠. 이 시기 200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여성의 치마에도 변화가 옵니다. 개화의 상징, 깡둥치마와 통치마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와 장옷 대신 우산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쓰개치마를 대신해 엄청나게 늘어났던 우산의 수입량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관복과 군복에 이어 교복에도 변화가 옵니다. 세일러복을 비롯한 서양식 교복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그 진명여학교에서는 그 우리 한복을 벗고 양장옷을 입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서양 귀신 같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보내고 싶지 않은데 가서 서양 귀신 같은 옷을 입게 되고 서양 사람이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해서 안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교에서는 다시 한 2, 3년 입힌 다음에 그냥 한복을 입어라 하고 제도가 완화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지배층의 옷은 빠르게 변화를 수용해간 반면 서민들은 여전히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의 흰옷이 바로 민족정신의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흰옷 입은 사람의 관공서 출입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반발도 심했습니다. 흰옷에 대한 박해를 민족에 대한 박해로 받아들여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백이민족이라가 그러다시피 상당히 그 흰옷을 즐겨 입고 그랬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뭔가를 찾아냈더니 이 백이민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집합되게 강하거든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옷을 입자. 그럼 그들이 말한 새옷이라는 게 뭐냐면 검정색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숱한 저항 속에서도 우리 옷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관복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층의 옷이 먼저 변했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의 옷이 양복으로 변해갑니다. 가장 오래까지 한복을 입었던 계층은 여자와 노인들이었죠. 전통이라고 말하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란 우리 삼국시대부터 입어왔다고 하는 우리만이 갖는 특색에 가는 옷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졌느냐. 제가 민속조사를 나가고 보니까 1940, 50년대까지로 거의 하한선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지어 입는 옷의 시대가 끝나고 기성복 시대가 열립니다. 기성복 산업이 본격화된 시기는 7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살롱과 부티크가 기업형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서양 옷으로 우리 개성을 표출하는 유행이 생깁니다. 바야흐로 서양 옷 패션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죠. 우리의 한복과 신민요는 그 운명을 같이 했다는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텔레비전에 한복을 입고 나와 노래를 부른 가수는 김세레나가 마지막이었는지 모릅니다. 옷 하면은 당연히 서양 옷이고 우리 옷은 옷이 아니라 한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서구 의상이라든가 서구적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정작 우리 것이라고 하는 한복은 주변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구적인 것이 중심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생각. 한복은 하나의 기념일에 등장하는 그러한 박제된 특별한 옷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됐죠. 생활 속에서의 의상이 아닌 기념일에서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기념 의상으로.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를 겪어낸 일본의 민족 복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본의 전통옷 기모노는 어떤 역사를 거치며 사라졌고 또 어떤 변화를 거치며 오늘 동경의 거리에 남아있게 됐을까요? 伝統のものを守っ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気持ちはやっぱり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第二次世界大戦で日本は敗戦しましたから伝統に対して何て言うんでしょうか、疑問も感じたんですよね。それで新しいもの、今までいいと言われてたものがみんなダメになってしまって新しい価値観っていうのをやはりすごく受け入れたく思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 전쟁에 패배하면서 일본인들은 기모노 대신 앞다투어 서양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서양 옷에 완전히 옷의 자리를 내어준 지 50여 년이 지나서야 일본은 다시 기모노 입는 법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기모노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母が着物の着付けを習っていて、それで私も興味を持ち始めて一緒に習い始めたんですけど、今度は着付けだけじゃなくて着物を仕立てる方に興味が出まし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りました。着物には柄で四季を感じられる。でその季節で着るものも変わるから、夏は夏ですごく涼しげに見えるし、冬は冬のいい、冬を表しているい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민족의 옷이라는 국수주의적 의미를 떠나 하나의 새로운 패션으로 기모노를 입는 젊은 세대들. 하지만 기모노를 통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일본의 문화의 깊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옷은 문화를 배우게 하는 가장 친근한 통로니까요.
いや西洋文化というだけじゃなくって日本の文化ってすごくいろいろと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再発見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着物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和室に住むというわけにはいきませんけれども、でもいろいろと日本の伝統のものについて興味を持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 어렵고 힘겨운 역사를 함께한 일본인들의 기모노. 서구화의 자본주의에 밀려 우리의 한복처럼 예식복으로 밀려나 있던 기모노. 하지만 경제력이 회복되고 다양한 문화가 온 문화에 재등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다시 기모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식복이 아닌 외출옷이나 파티복으로 더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その儀式の方はですね、やはり年々着る機会も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結婚式なんかでも着物を着るというのが年々やっぱり減ってきてるんですよ。その分はやはり売り上げはちょっと苦戦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反対に普段着ですね、着物を着てちょっと遊びに行こうかと、そういう方が増えてきていますので、それで大体カバー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기모노 원단을 염색하는 오카야마 공방. 전통 공예 장인들이 수대에 걸쳐 기모노 원단을 염색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넣는 인내를 요하는 이 작업에 젊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도제 방식으로 기술을 익힌 나이 든 장인들만이 아니라 대학을 나온 젊은 일본인들이 이 작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 옷의 제작 과정에 젊은 세대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전통옷 기모노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와 호흡하면서 젊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やはりみんな同じで伝統工芸支える人を今一生懸命うちではこう教えて育成してますが、なかなか大変です。でもご覧のようにね、うちは若い人が多いです。はい、美術大学出た人とかたくさん来られます。最近は私テレビに出たりする時がありますので追っかけてどうしても染色を教えてほしいって来られる方も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 텔레비전에 등장했던 전통 염색 공예사를 보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옷뿐 아니라 어떤 문화라도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도 관심이 생길 수도 없을 터. 교육과 미디어가 기모노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やっぱり世界の人に見てもらいたい伝統工芸なので、やっぱ若い人が伝え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このままだとこの若い人がやっぱりこういう仕事をやっぱし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こういう技術はなくしたらいけないこういう技術だと思いますし、だからやっぱりこうちょっとでも多くの若い人がこの着物のあれを盛り上げていけたら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こういう技術をそういう一人、一員として頑張れたらいいかなと思います。 쉽게 버려졌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은 의미를 가진 전통 옷들. 그렇다면 우리 옷 한복만이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명품 셀린리의 수석 디자이너 이바나 오마주시. 그녀가 우리 옷 한복을 입어봅니다.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바라본 한복. 패션 아이템으로서 한복은 어떤 옷일까요? Un po' modernizzato sicuramente sì, perché così in tutta la sua bellezza faccio un po' fatica a camminare, però il taglio e le proporzioni sono stupende, quindi forse un po' modernizzato assolutamente sì, perché è un oggetto bellissimo di abbigliamento.
이바나 오마주 씨가 한복에 갖는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한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일 터인데, 사실 서구의 옷이 지나치게 상품화되면서 서구 패션계는 인간적이고 자유로운 동양의 옷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의 그러한 지나친 상업화의 논리, 상품의 논리, 인간을 배제한 상품 우선의 논리들이 이제 상당 부분 물러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야말로 의상이 인간을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한복은 예전부터 생활 속에서 의상 자체에서 구현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가 일으킨 한류 붐. 그 안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했던 것이 한복이었죠. 특히 한류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코드인 한복에도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옷과 문화는 한 몸이란 사실을 실감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많이 다 패션이 거의 비슷하니까 좀 독특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특별한 행사 때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보기 힘든 색깔들이 한복에선 또 고유의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복은 또 독특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따로. 매체를 통해서건 전시회를 통해서건 접해야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한복을 느낄 기회조차 갖지 못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우리 문화의 국제적 성공을 바래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은 접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으나 막상 접하고 보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깊이도 있고, 또한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또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많은 패셔니스타들이 결국은 우리 것들을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어깨 솔기는 없다. 어깨 솔기는 없다. 한국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침선장 구혜자 씨의 한복 교실. 엄한 시어머니에게서 바느질을 배웠다는 침선장 구혜자 씨가 한복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응용해 서양 옷처럼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선대를 하지 말고 여기는 한복 짓는 방법이 좀 더 쉽게 변하자 효과는 컸습니다. 제가 직접 하면 평소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생일 기념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든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서 많이 입으려면 많이 어디 그 한복집에 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면, 지금도 이거 딸 옷이거든요. 딸의 당의를 하고 있는데 애가 굉장히 좋아해요. 언제 되나고 옷이 언제 되나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삼 민족주의적인 것을 강조하자는 의미만은 아니겠죠. 우리 시대의 한복을 다시 찾고 입는다는 것, 그것은 형태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옷 한복, 그 안에 담겨있던 옷의 정신과 만나는 일이어야 할 테니까요. 우리 옷의 화려한 역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색을 내는 염료 식물의 종류는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대륙 전체에서 나는 것보다 많은 종류지요. 쪽이나 개화, 감이나 치자를 삭히고 삭혀서 물감을 만들었으니 피부에 닿는 것은 자연 아닌 천도 색도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삼배나 무명 명주에 자연의 색을 입혔으니 참으로 화려한 색감이었습니다. 옷이 시장의 물건으로 넘어가 버린 뒤에 우리가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옷에 담아 입었던 자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자연과 사람의 접점이었는데 화학섬유가 등장하면서 옷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능성뿐이었습니다. 치자의 노란빛과 옐로우의 차이, 홍화의 붉은 빛과 레드 컬러의 차이는 편리한 옷과 문화의 옷, 딱 그만큼의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의 색을 그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50여 가지 식물을 이용해서 약 100가지의 염색 색상을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복 말고도 우리가 흔히 사용한 베개라든가 다른 침장류에 보시면 뭐 자수를 놓는다거나 또 내지는 의복 속에 어떤 금박이라든가 은박과 함께 천연 염색을 하여서 옷을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절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낮에는 밭일에 밤에는 옷 찢느라 잠을 못 이루던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 옷 한복의 원조 패션 디자이너들이죠. 한복 디자이너 김혜순 씨는 옷을 지을 때마다 옛 시절 어머니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옷을 하나 짓기 위해서 아무리 피곤함도 불구하고 동이 틀 때까지 바느질을 했었어요.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을 하면서 입을 사람을 생각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입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옷을 짓게 되지요. 자연에서 취하고 자연만을 담았기에 사람의 몸에 탈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 옷. 거기에 또 하나 밤을 꼬박 새우는 어머니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입던 옷도 다음에 딸이 다 물려 입을 수가 있었어요. 치마의 길이에 따라서 더 짧게 입을 수도 있고 평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 옷이고 폭의 여유로움, 감싸는 그런 멋이 있어요. 적당한 여유를 두어서 옷을 만들기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입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주며 체형과 맞춰지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여름에는 헛바느질을 하고 봄, 가을에는 겹바느질을 하고 겨울에는 소물로와 누비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로 이 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고리의 베레산과 도련의 곡선, 동정의 깔끔한 선, 몸을 속박하지 않는 넉넉한 실루엣에서는 독특한 기품이 우러납니다. 입는 사람이 살이 쪘거나 말랐거나 그 체형을 잘 감춰주는 체형 보정 효과도 한복을 따라올 옷이 없다고 하죠. 요란하진 않지만 편안하고 넉넉한 옷. 사람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바로 이 옷에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끝자락, 경기도 양평의 상온사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오늘 산사음악회의 초대 손님은 가수 장사익 씨입니다. 선방 한켠에서 무대오를 준비를 하는 장사익 씨. 오늘 그의 무대복은 모시적삼, 늘 즐겨 입는 옷입니다. 이게 내 몸의 바란스가 노래 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한복만 딱 입으면 벌써 노래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냥 한 발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는 사람이 편하게 여겨서일까요?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시적삼은 보는 이들에게도 더없이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한복을 입는 가수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여서인지 그의 모시적삼은 여러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고 울었지. 벌써 저는 이 한복 편해요. 편고 제일 화사해요. 두루매기 하나 크게 입고 나오면은 그냥 그 노래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 저건 한국 사람, 한국의 소리다, 한국의 노래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서 벌써 먹고 들어가는데 그걸 불러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옷을 입고 당당하게 노래하는 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거기서 우리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 그의 노래를 듣고 있자니, 그의 모시적삼을 보고 있자니
우리 옷과 음악이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옛 시절의 문화일 뿐이라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50년 역사의 서양 옷이 2000년이나 민족과 함께 해온 우리 옷의 문화와 감성을 넘어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베를린 영화제에서 배우 이영애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조국을 찾을 때 하인즈 워드가 입은 옷도 한복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지다 50년 전부터 사라져가기 시작한 한복의 역사. 한복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우리 문화를 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 옷 한복은 우리가 몸으로 살갗으로 품어온 민족 문화,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펴온 가장 생생한 삶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한복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분명 춤을 출 때도 한복을 입었을 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한복과 춤은 너무 동떨어진 단어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겠죠. 이렇게 한복을 춤복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재즈춤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착용감이 편해서요. 그 점에 대해서 기존의 청바지나 티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춤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입는 그 원피스 같은 것도 사실 불편한 게 똑같거든요. 언니가 봤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우리 뭐지? 저고리? 이런 거 안 입고 치마만 이렇게 입었을 때는 정말 보면 그냥 요즘 많이 입는 야한 원피스랑 좀 비슷하잖아요. 어디까지가 한복이고 아닌가 하는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이 풍경은 우리 옷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복이 아니라 춤복이 되고 외출복이 되는 한복.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낸 삶의 조건에서 우리 옷의 새 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요? 레디 액션. 한복의 눈부신 변신을 보여줬던 드라마 궁의 촬영 현장. 인터넷 용어가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극이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한복.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바우 썼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로 치면은 모자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장식을 하냐에 따라서 서양식의 모자보다 더 훨씬 아름다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한 번쯤 한복하고 그런 조바우를 쓰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린 황태자비 윤은혜의 한복은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주인공 윤은혜가 입고 나온 옷들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가 됐고 조끼나 마고자 같은 몇몇 품목들은 쇼핑몰에 나오자마자 조기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응용한 옷을 만들어서 뭐 짧게든 길게든 이렇게 입으면은 저희가 좀 그 생활 속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어떤 그 한복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한복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게도 미물의 겁을 집어먹은 저를 보시고 일신의 오해를 무릅쓰고 영화 음란서생. 이 영화에서 영화 자체보다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한복이었습니다. 기존 한복과는 차별화되는 화려함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루엣은 같아도 사실은 그 색 자체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색이 그 속에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선비 한석규 씨의 그 선비 옷을 옥색 계통의 그 틀을 가지고 있어도 블루 계통의 그 색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선호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양성이거든요. 한복이 등장한 사극이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이나 음란서생이 등장시킨 한복은 젊은 층의 발길을 한복 매장으로 옮겨놓는 변화를 끌어냅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고 싶은 한복으로 다가갔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전통 한복을 입을 때는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입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사라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입죠, 그 옷을.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좀 고루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고루하게 보고 저거는 어른들 입는 옷, 기성세대가 입는 옷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 취향에 맞는 건 좀 그거와 다르지만 그 전통의 냄새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음란서생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 정경희 씨. 음란서생의 옷을 만들면서 정경희 씨가 주목했던 것은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자료를 살피되 한복에 잘 쓰지 않는 색과 원단을 끌어들이는 변화를 시도한 거죠. 속옷은 항상 우리 고증을 보니까 면을 많이 썼는데요. 면을 쓰다 보면 이 영화상의 그 형태가 김민정 씨 캐릭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원단을 그 명주의 느낌 나는 이런 그 서양 복식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이렇게 겹쳐보면 묘한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고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천 자체가 양장의 그 천이에요.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태리 수났다는 그 레이스 천이고요. 이것도 실크인데 그 양장의 실크를 가지고 속옷을 재현했어요. 이 옷은 음란서생의 김민정 씨가 입는 옷인데요. 한석규 씨를 만나서 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그 옷 입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그 문양 자체가 그 양장의 패턴이거든요. 패턴과 이런 양단의 어떤 동양적인 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양적이지 한국적인 것은 아니에요.
너무 한국적인 거를 쓰다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좀 한 곳에 치우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국적인 동양의 이국적인 형태의 그 문양을 선택을 했고요. 삼국시대의 옷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오면서 다른 유행을 창조했듯 이 시대의 한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버린 옛날 옷이 아니라 전통의 미감과 오늘의 미감이 맞아떨어지는 접점을 그는 음란서생의 한복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타일은 전통의 것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색깔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채가 전통의 뭐 노구의 홍상, 황의 뭐 청상 이렇게 전통 옷에만 있었던 색채 배색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느끼는 배색은 조금 더 다른 배색. 패션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색깔들이 전통 한복 양식에 그대로 사용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혹은 소재를 바뀌었을 때, 소재를 현대적인 소재를 약간 가미했을 때 현대인들은 자기네 감성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 것처럼 더 애착을 갖고 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 궁예 디자이너 배영진 씨가 자신이 디자인한 검은 두루마기를 입어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세련된 양장 코트인 듯 하네요. 보시면은 어떤 한복의 그 두루마기 느낌은 다 나면서도 양장이랑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이 만든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한복이라 말해야 할까?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분명한 것은 옷은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젊은 층들이 그 한복에 그 변형된 한복을 보고 너무 예쁘다, 뭐 사고 싶다, 입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저희가 그 어프로치하는 가까이 가는 좋은 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그 초점을 두고 저희가 옷을 만들었죠.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입는 한복으로 다가서는 시도를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장미정 씨. 이게요, 제일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것도 있어요? 색상도 다 똑같이 있어요? 젊은 디자이너가 이것저것 따져가며 꼼꼼하게 고른 천은 모시. 모시를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시 같은 경우는 너무 구김이 잘 가서 가능하면 몸에 활동량이 적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서 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팔기도 하는 장미정 씨는 대학에서 서양 옷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옷 한복에서 서양 옷과는 다른 우아함과 매력을 느끼고 한복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직접 골라온 천으로 재단을 하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쇼핑몰 주문이 많진 않지만 그녀는 한복에 대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박물관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만드는 이 옷은 모시를 이용한 볼레로. 한복의 적삼을 응용해서 만든 볼레로인데 고전적인 감각의 한복이 어떻게 젊어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평상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안 입으니까 나 혼자 입을 수 없다 좀 그런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입기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좀 개선이 되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바지에 입어도 될 법한 분홍 볼레로.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적삼입니다. 여름에 모시로 만든 옷이 참 뭐랄까 풍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에서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선은 한복이지만 디테일엔 개성적 변화를 담은 옷들. 한복을 일상으로 되돌릴 또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요?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일단 입고 많이 생활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감상용이 아닌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한복에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을 실제로 자기가 그걸 입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어요. 국가의 선택과 자본의 확산으로 맥이 끊긴 전통 옷들. 단절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전통 옷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통 옷이 다시 팔리기 시작한다는 일본의 한 백화점. 이곳의 인기 상품은 기모노가 아니라 유카타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카타의 주고객인데 선물용으로도 곧잘 팔리는 인기 상품입니다. 어찌하여 목욕 가운이었던 유카타가 기모노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今日は孫の浴衣。おいくつになる2歳の娘でございます。夏はそうですね盆踊り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夕方のお散歩とかそういう時に着せたいと思います。 유카타와 어울리는 소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동적인 옷을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기호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대고로나 価格で、着物を楽しめるというところが浴衣の魅力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帯ですとかこういったバッグですとか下駄ですとかいろいろな小物をですね洋服のようにコーディネートを楽しんで着るというのも浴衣の楽しみの一つ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기모노를 앞지른 유카타의 인기에서 전통이 시대를 건너기 위한 변화 조건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やっぱり動きにくいですし着にく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普段にはできない体験をできるっていうのとやっぱり見た目が素敵だなと思うので夏に、浴衣なんですけれども花火大会なので毎年着るのがいつも楽しみです。 전통의 색채를 지녔으면서도 활동에는 간편한 유카타만을 선호하는 문화가 기모노 세대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카타의 인기는 일본의 전통 상품 전반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먼 시대의 유물들이 새로운 문화 상품이 되어 생활 가까이로 다가온 것이죠. 今見て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古い柄で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があるのですごく見てて欲しいなと思うものがいっぱいあります。着物を、みんながあんまり着たがらなかったのはファッショナブルじゃないという理由が一番大きかったわけですよね。着るのが難しいとかというお値段が高いというよりかはなんかこう着物っていうのはファッション流行遅れのものというそういう意識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 이러한 변화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500년 전통의 기모노 회사 치소. 이곳은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기모노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곳. 하지만 요즘 이곳에도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전통의 창조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これ一応御所研ぎっていうものを
江戸時代の衣装なんですが、それを元に、こうやって新しく作り直すというか、今の時代にあったように描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こう模様を省きながら今に合うような着物のデザインに作り直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はい。사실 오늘날 일본에 부는 전통옷의 변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역사책에 기록되어 온 옷의 전통이란 것도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온 것일 터,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온 옷 문화의 기록이 일본 전통옷의 역사일지 모르니까요. やっぱり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色とかもやっぱり重要ですし、それも常々勉強してますし、デザイン的にも、着物の歴史からすると着方も変わってますし、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着方がありますん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デザインを、アレンジしたり、柄付けをしていくんですが。 일본의 기모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와시마 텍스타일 스쿨. 원단을 직조하는 현장 기술과 기모노의 미학에 관한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곳입니다. 옷 한 벌이 통원단으로 만들어지기에 원단 기술이 곧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私は基本的にとかもともと手で何か作業したり作ったりということが好きだったので、こういう織物とかちょっと個人的にはできないようなことをこういう学校で学べるのはすごいいいチャンスだなと思っ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ったんですけれども。 3년 코스의 이 학교의 역사는 34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학교의 목표가 기모노의 전통을 익히는 장인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伝統的なテキスタイルの技法ももちろん勉強していきますけれども、その伝統的な技術の裏付けももちろんあって、それだけではいわゆる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生み出せないので、そのためにもっと違う見方をして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考えていける、そういうトレーニングです。 전통을 가르치되 답습하게 만들지 않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게 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통을 젊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やっぱり洋服と違ってすごくこう気持ち的にシャンとするというかきちんと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意識もできるし、なんだろう、洋服ではできない色と色の組み合わせの仕方が着物ではできてしまうんですね。それがすごく好きで、着物は自分の中ですごく大切なものなんです。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동경의 명품거리. 이곳에는 겐조, 이세이 미야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풍의 다채로운 색과 정교한 무늬를 클래식한 룩에 적용했던 겐조와 기모노의 선을 다양하게 응용했던 이세이 미야케의 성공. 가장 일본적인 것을 패션 아이템으로 삼아 세계적 성공을 거둔 그들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高田健三さんは、1960年にパリでファッションショーをするんですよ。着物ではなくって日本の
日常着、働く人が着る服とかサムエとか、そういうふうな日常着をここで見られるようにすごくパリ風にデザインしたんですね。で、三宅さんはまたそれともちょっと違って、彼は着物っていうのは一枚の布でできている。だから着ない時にはすごく平らなぺたんこ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服の構成の方法がとても着物のやり方だ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考え方は彼がずっと今でもなおかつ、その考え方で洋服を作っている基本的な考え方です。1970년대 세계적 패션 잡지 엘르의 표지로도 등장했던 겐조의 작품. 봉제나 재단을 최소화한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 파리 패션계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자유로운 감각을 지닌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모노의 디자인을 바탕에 두면서도 몸과 옷 사이의 공간을 최대치로 확장시킨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옷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낸 것입니다. 기모노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을 변화였습니다. で彼らが成功した大きな理由というのはもちろん自国の文化というふうなものを持っていながら、やっぱりヨーロッパのそういうふうなデザイン力にも負けないようなそういう力を持っていたし、だから両方の、文化というものをよく知って、でそしてその上で融合させるようなものにできると、成功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지난 93년 한국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한복을 들고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참가했던 디자이너 이영희 씨. 그가 한복을 들고 파리로 간 9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에서 한복은 명절에나 꺼내 입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으로 치부되던 시절. 하지만 프레타포르테에 참석했던 경험은 한복을 시대에 맞게 바꿔내야겠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줬습니다. 그의 한복을 일컬어 프랑스 르몽드지는 바람의 옷이라는 매혹적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너무 한복이 아름다우니까 제가 작품을 하면서 계속 그때 한복을 내가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색깔의 변화, 또 그 문양, 또 약간 모던한 쪽으로 한복 선을 살리면서 모던하게 좀 만들어 본 것도, 이 치마를 잘라서 또 옆을 잘라서 다른 옷감을 넣고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한복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시키니까 더 예쁘구나, 변화시키니까 더 예쁘다, 이런 생각만 가졌지요. 막연하게. 바람의 옷 한복이라는 프랑스 언론의 찬사는 한복의 풍성한 실루엣과 인체의 곡선을 감싸며 하늘거리는 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변화된 한복들은 조선 후기의 한복에 고정돼 버린 우리 눈엔 양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과감하게 저고리를 벗어버린 한복들, 풍성한 치마폭을 줄이고 몸의 라인을 살린 한복들. 2000년 한복의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일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패션쇼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양장에 가깝다 하지만 그네들은 볼 때는 한복 그래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그래요. 내가 모던하게 만드는 옷을 보고 다 한복이라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저건 양장이다 이러는데 한복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대요. 자기들 입은 양장하고. 세계 대부분이 서양 옷의 문화권으로 편입된 지금,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 옷의 부활은 옷의 다양화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는 뉴욕에 한복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교포 2세들, 학생들, 특히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곳에 자주 들른다고 합니다. 소재에서 실루엣까지 독특한 미감을 지닌 우리 옷 한복에서 세계의 디자인 전공자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This is unique, this museum.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New York City. So I like to introduce my students to it, and also because the hanbok is so beautiful. Hanbok will be a great inspiration for the future designers because the design is based on materials, colors, and shape. And these three features are expressed perfectly by hanbok. 프랑스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는 프레타포르테. 전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봄, 여름 두 차례 새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프레타포르테의 패션 박람회가 지난해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역사적인 프레타포르테의 100번째 컬렉션에서 주목을 끌었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한복 특별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에 비해 한복은 아직까지 세계 패션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옷,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옷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업 영역에서도 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레타포르테가 한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C'est-à-dire qu'on considère qu'un pays est bon en création s'il exploite bien toutes ses origines. Donc un Coréen doit exploiter sa création à partir de ses origines, c'est-à-dire le hanbok. Pour nous, ça fait partie des éléments de base. La consommation doit toujours être issue, à notre sens, doit toujours être issue de sa propre culture. Donc la culture, en Corée, le vêtement, c'est le hanbok. 한국의 패션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전통의 옷 한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어쩌면 한복의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Donc aujourd'hui, oui. Dans 30 ans, je ne sais pas. C'est toute une évolution qui doit se faire à partir de sa propre culture. Donc l'idée code de la mode, il y aura toujours une référence à ce code-là. Parce que dans le hanbok, vous cachez des formes, vous précisez un peu aussi le comportement traditionnel de la coréenne ou du coréen. Donc c'est ça aussi qui est intéressant. Mais ça demande complètement à être interprété. Ces règles de vie traduites dans le hanbok doivent être interprétées d'une façon moderne. Ce ne sera plus le même hanbok. 프랑스의 디자이너 규스타보 랭스. 2005년 여름 프레타포르테에서 그가 선보인 작품은 한복의 패션 코드를 응용한 모던하고 새로운 디자인 작품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고건축물에서 한국의 자연에서 한복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것들은 우리의 한복들. 한복의 형태를 응용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복의 선과 구조가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Et lorsque j'étais dans un parc à Séoul, dans le parc impérial, près du palais impérial, il y avait une jeune femme qui portait un hanbok. Il y a eu un coup de vent. Et sa jupe, elle a commencé à tourner autour de son corps. Et alors j'ai vu ces vêtements qui étaient travaillés par le vent. Et c'est là où j'ai eu l'idée de faire les vêtements que j'ai présentés au salon du prêt-à-porter. 한국의 자연이 옷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Ces vêtements ont été faits d'après les notes que j'avais prises à Séoul. D'une part, la forme des manches, elles expriment les reliefs, les montagnes. J'ai trouvé une façon de faire le nœud, c'est-à-dire pour exprimer les nœuds du hanbok. Bon, la robe que j'ai présentée n'est pas celle-ci, mais celle-ci est une robe de la dernière collection inspirée du modèle que j'ai présenté au prêt-à-porter. C'est-à-dire tous les volumes, il est tourné comme si la personne avait pris un coup de vent. Et cette bande de cuir, qui a le même principe que celui-là, vient surpiquer et plaquer la robe. Et ça, c'est pareil, c'est du cuir surpiqué. Ce qui fait que les vêtements que j'ai faits pour l'exposition du hanbok m'a permis de faire d'autres choses pour des collections ultérieures. 한복의 기본선을 유지했는데 가죽을 소재로 삼아 독특한 현대적 미감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Moi, j'ai voulu travailler les cuirs aussi parce que c'est un matériau que les jeunes aiment beaucoup. Et c'est pour ça que j'ai voulu faire ça en cuir, pour montrer aux jeunes que le hanbok peut être un vêtement pas toujours en soie, rose, au vert, au jaune, des couleurs comme on fait généralement, mais quelque chose qui soit très mode, en fait, très up-to-date. Parce qu'ils ne voyaient plus un hanbok. Ils voyaient un vêtement inspiré du hanbok, mais qui n'était plus le hanbok. Parce que du fait que ça soit en cuir, que ça soit noir, mais c'est plus du hanbok. Le hanbok traditionnel, je veux dire par cela. 젊은 남자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가죽 한복. 그런데 이런 시도가 한복을 아는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Je me disais comment adapter ces vêtements à la vie de tous les jours. Mais je pense qu'il faut les traiter plus par les détails et pas par les vêtements en entier. Parce qu'autrement, ça reste vraiment un vêtement de cérémonie, un vêtement d'apparat. 실제로 서구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한복의 선과 디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마르니의 작품을 그 예로 살펴볼까요? J'ai choisi Marni, qui a su mélanger d'une façon subtile ces trois couleurs. On retrouve la forme un petit peu évasée, généreuse du costume coréen, et surtout cette découpe, cet empiècement poitrine, qui est vraiment marquant du costume coréen. On ne le retrouve pas dans d'autres costumes traditionnels. Donc ces quelques éléments, elle a su les moderniser, de même que ce grand sautoir qui est tendance, ces grands colliers généreux, le moderniser et arriver justement à avoir une tenue subtile, raffinée et qui est pour moi le message un petit peu du costume coréen. 뉴욕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나카르, 이탈리아 명품 안토니오 마라스, 프랑스 명품 클로에,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명품 브랜드에서 뜻밖에도 한복의 특징들이 쉽게 읽혀집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외면한 사이 한복의 진화가 나라 밖에서 먼저 시작돼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유럽 사람으로서 유럽 디자이너로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해가지고 3을, 그 3이라는 숫자를 이 유럽 디자인은 만들어내요. 명품 브랜드에 깔린 한복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패션 브랜드 액조의 대표 조은경 씨의 성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st-ce qu'on fait un rappel sur cette partie-là? Après, on a fait Morad avait fait 2000년 론칭 당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서 역대 최대 주문량을 일궈내
프랑스의 패션계를 놀라게 했던 젊은 디자이너. 이후로도 계속해서 프랑스 패션 시장에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2007년 봄 여름 컬렉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10월달에 저희가 패션쇼도 하고 우리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 선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감성에 익숙한 패션계에서 젊은 한국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성공 요인으로 한결같이 지적되는 디자인 요소는 바로 동양적인 선과 문양이었습니다. 서양 디자이너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패션 미감, 한복에 기초한 디자인 미학이 세계 시장에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1순위 효과는 있어요. 아주 한국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 문화에 파고들어서 오랫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지속력이 중요한데, 이런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대 사람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그녀의 옷에서 우리 옷 한복이 직접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녀의 옷에서 동양을 느낀다고 합니다. 형태는 녹여져서 튀어나지 않지만 우리 옷을 알고 갔기에 그 내면 세계와 미학이 담겨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녀는 우리의 전통 옷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닐까요? 아름다움을 제가 한국미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의도적으로는 좀 애들을 썼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것, 은근한 동양미로 제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굉장히 모던하지만 그 모던함에 익숙해졌던 분이 보면은 왠지 동양적인 뭔가 느낌이 있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유로피안 라인이지만 소재나 이런 것은 동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실크 공단이나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을 은근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인사동거리. 돌실라이라는 생활 한복으로 출발해 한복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 옷 브랜드 2세 매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 한복보다 한결 디자인이 다양해진 옷들이 보이는데 전통 한복에서 벗어난 디자인이긴 하지만 서구적이라기보다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통차 모임이나 국악 연주자들이 곧잘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서양 옷이지만 한국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스티치들이 우리 색동 같은 거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가 왜 옷고름 묶듯이 그렇게 묶는 옷도 있어요. 제가 겨울에 그거 입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두 가지의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한복은 아니거든요. 양복도 완전 양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접목을 시켰어요. 생활 한복으로 한복의 일상화를 주도했던 2세 대표 정경아 씨.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서양적인 옷을 전공했지만 옛 조상들이 배틀로 짜낸 손으로 짠 그 면 있죠. 무명이라고 하는 소재를 딱 접하고서 그 소재가 주는 어떤 매력에 정말 빠져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옷을 시작을 한 거죠. 형태의 답습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 옷의 정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의 디자이너와 차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자연지향적, 생태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그 속에 굉장히 무수한 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혜들을 내가 이 옷에 표현하고 싶은 거죠. 지난 여름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한복을 소재로 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옷들을 한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한복과는 동떨어진 옷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복에 대한 접근은 이미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솔기 부분이나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하거나 또 이렇게 왜 단추 같은데 그 바느질해서 내놓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전통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복을 손수 지어 입던 어머니 세대들에게 이 옷들은 어쩌면 전혀 한복 같지 않은 한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복의 진화를 막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개성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한복은 개성을 중시하는 지금 이 시대와 만나는 중일 테니까요. 하나의 스타일이 이 시대 21세기에 입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지라는 이름으로 약간 자유분방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에로틱하게 선정적인 옷차림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옷차림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의복의 형태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무지 다양한데 그런 가운데서 한복의 유형도 그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 각 요소, 각 스타일마다 또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게서는 먼 부담스런 옛날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으로 한복을 입고 느끼면서 우리는 옷을 되찾고 우리 옷이 간직해온 정신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양이라든가 우리의 그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옷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먹혀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창조를 해야죠. Il y a une disposition en Corée à la concentration, à la musique, à écouter les vibrations du temps, les vibrations de l'air, la sensibilité. Et je pense que c'est ce que recherchent aujourd'hui les Occidentaux. Et je pense que c'est aux Coréens, à travers la mode, de retrouver à l'intérieur d'eux-mêmes cette force pour la traduire dans un vêtement. Et pas essayer d'un côté ni de reproduire des formes, mais être plus dans l'esprit des choses, l'esprit d'une philosophie. 역사 교과서에서나 만났던 옷들. 분명 우리의 것이었는데도 우리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느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 옷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리를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 옷의 그 넉넉한 품을 다시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름다웠던 우리 옷,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이 스며있던 사람을 우선하는 정신을 이 시대 문화의 자산으로 삼아낼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옷 한복에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회복할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